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화학부하고 유전공학연구소에 있는 김성현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이 지난달에 네이처지에 출판된 아주 따끈따끈한 저희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약 앞으로 한 45분, 5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조금 깁니다. 50분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뿐만 아니라 뉴로사이언스의 최신 기술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아주 보람찬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제목에 써 있는 대로 How do we stop eating when we are full? 그래서 우리는 배부를 때 어떻게 먹는 행동을 멈추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연구입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자 이 생리학과 신경과학의 근본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 아저씨가 햄버거를 먹으면은 이 햄버거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입과 식도와 위장을 자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또는 이제 메카니컬하게 자극을 해서 입하고 식도하고 위장 벽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 메카노 센세이션이 각 장기에 뻗어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신경에 의해서 감지돼서 뇌로 전달이 되고 이 뇌 안에서 또 정확히 어떤 뉴런들이 어떻게 포만감을 일으키는지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아저씨는 사실 저희가 저널 표지로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저희만의 표지로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발표할 이 연구는 이 3명의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저희 김동윤 학생은 저희 연구실 첫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석박통합 5년 차를 어느덧 시작을 하고요. 이제 논문도 굉장히 잘 외우고, 실험도 굉장히 잘하는 연구맨입니다. 허규랑 학생은 지난 2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이 저녁과 밤 시간 그리고 주말, 공휴일 뭐 이럴 때 나와서 자신을 거의 불태워가면서 실험을 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체력의 사나이고요. 이 김민유 학생은 이제 겨우 3년차 시작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희 연구실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 고려대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이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3명 모두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비교해도 여러 면에서 뛰어나고 열정적인 학생들이고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열정이 있고 좋은 질문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과학자이고 신경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장기인 이 뇌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좋아했던 이 버지니아 울프의 말에 따르면 이 brain은 the most unaccountable of machinery. 그래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기계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이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감각, 인지, 기억, 감정 등등의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처럼 그 정점에서는 이제 과학과 예술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신경과학자들은 사실 뇌를 여러 다른 레벨과 스케일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분자, 이 뉴런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이 키 몰레큘들을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소개하는 이 아이온 채널은 리피드 멤브레인 안팎으로 이온이 오갈 수 있게 해줘서 뉴런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시냅틱 커넥션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한 뉴런이 다른 뉴런과 대화하는지. 그래서 여기 나온 예는 시냅스의 구조와 분자들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미징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뉴런을 연구해서 이 복잡한 가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보내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뉴런들이 어떻게 회로를 조직해서 정보를 처리하는지도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에서 전체 뇌를 연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신경과학의 하위, 이제 서브디스플린들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이 분자 시냅스 뉴런 수준의 연구는 Molecular and Cellular Neuroscience로, 그리고 뉴런 서킷 비헤이비어 수준의 연구는 Systems and Behavioral Neuroscience로, 그리고 더 높게는 이제 사이콜로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들은 굉장히 잘 구분된 뉴로사이언스의 서브 디스플린들이었지만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21세기 들어와서 이 뉴로사이언스 서브 디스플린들 간의 장벽이 좀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맛보기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특정 이온을 뉴런 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뉴런의 활성을 조작하고 뇌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배부를 때 어떻게 섭식을 멈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거나 목마른 상황에서는 이 관련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나 혈액 성분이 변합니다. 이 정보는 뇌로 전달이 되어서 이 배고픔 뉴런이나 목마름 뉴런을 활성화하고요. 음식물 섭취를 유도를 합니다. 이 배부른 상황에서는 반대 신호가 전달돼서 이 배고픔, 목마름 뉴런의 활성을 멈추고 섭식이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과서적인 항상성 모델은 배가 부를 때 어떻게 섭식을 멈추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모델만으로는 제때 식욕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신경을 직접 빠르게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섭식을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섭취된 음식물이 소화관을 따라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이 다양한 신호, 예를 들어 입에서 발생하는 맛과 식감 정보, 뇌에서 발생하는 팽만감 정보, 그리고 장에서 발생하는 영양이나 삼투 농도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이 정보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학적 감각 정보하고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물리적 감각 정보로 크게 나뉘는데, 이 두 정보는 서로 어우러져서 섭식을 조절하게 됩니다. 신경회로 연구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연구자들은 뇌 안에서 여러 목마름과 배고픔 뉴런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서브코니컬 오간이라는 뇌 영역에서 이 너스원 유전자를 발현하는 뉴런은 목마름 뉴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뉴런은 체내의 높은 삼투 농도를 감지하여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에서 Y축은 이 뉴런들의 활성 정도고요. 이 X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광으로 뉴런의 활성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 테크닉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몰의 NaCl을 쥐의 복강에 주사를 해주면은 금세 혈액의 삼투 농도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 활성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쥐가 아주 목이 마르게 되는데, 이 목마른 쥐가 물을 마시자마자 바로 이 뉴런의 활성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을 외부 자극을 주어서 활성화시키면은 이 목마른 상태가 유도가 되고 쥐가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Y축의 릭이라고 해가지고, 리킹은 쥐가 물병 주둥이를 한번 핥는 것을 하나의 릭이라고 합니다. 예, 금속 주둥이기 때문에 이걸 정기적으로 감지해서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이 아르케뉴클러스라는 뇌 바닥에 있는 이 부위에서 이 AGRP라는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 뉴런들은 배고픔 뉴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은 이 그렐린이나 영양소 부족을 감지하여 활성화가 됩니다. 이 그렐린은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위장에서 주로 나오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은 밥을 먹는 즉시 쥐가 밥 먹는 즉시 활성이 감소를 합니다. 이 뉴런을 활성화시키면 배고픈 상태가 유도되고 이 배부른지도 밥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삼투 농도나 영양소 같은 화학적 감각에 의해서 섭식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팽만감과 같은 물리적 감각이 어떻게 섭식을 조절하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리적 감각이 포만감을 일으키는 신경기작은 거의 연구된 바가 없지만, 이 현상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1957년에 나온 이 선구적인 논문에서는 위에 풍선을 넣고 부풀리면은 이 쥐의 음식물 섭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포만감은 비만이나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치료법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풍선술은 2015년에 FDA 승인을 받은 시술인데요. 이 비만 환자가 캡슐 형태의 풍선을 먼저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풍선이 위로 들어가서 부풀죠. 그렇게 되면은 물리적 포만감이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밥을 덜 먹게 되죠.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임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포만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굉장히 부족해서 아직까지 뇌에서 소화관의 물리 감각에 반응하는 뉴런의 정체조차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소화관에서의 물리적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는 이 거시적인 경로조차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이 전달된 신호가 뇌 안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장 역시 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뇌 안에서 이 소화관의 물리적 감각 신호를 받아서 포만감을 일으키는
그렇게 해서 섭식을 멈추게 만드는 이 뉴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포만감이라는 이 생리학, 신경과학, 나아가 이 생물학의 중요한 문제에 상세하고 정확한 이 과학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찾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배경 지식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이 구강이나 이 위장이 늘어나서 물리적 감각 신호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신호는 여러 뇌신경을 통해서 이 후뇌 지역에 있는 이 트라이제미널 뉴클리어스나 TN이나 이 Nucleus of the Solitary Tract, NTS와 같은 지역으로 각각 나뉘어서 전달이 됩니다. 각 후뇌 지역으로 전달된 감각 정보는 이어서 섭식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통합이 되는데, 이 Parabrachial Nucleus, PB는 TN과 NTS 모두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 통합의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PB는 이어서 식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뇌 영역들로 신호를 전달하는 이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Parabrachial Nucleus, 이 PB라는 뇌 지역은 굉장히 anatomically 그리고 functionally heterogeneous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PB 안에 들어있는 뉴런들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니고요.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PB는 10가지 이상의 서브리전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 알려진 주요한 셀 타입 마커만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어느 PB 뉴런이 물리적 포만감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죠. 이 다양한 종류의 뉴런들 중에 어느 것이 소화관의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이 포스 단백질의 발현을 immunohistochemistry, IHC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FOS는 뉴럴 액티비티 마커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뭐 귀여운 자극을 받으면은 이 귀여운 자극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우리 뇌 안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귀여운 자극의 처리에 관련된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활성화된 뉴런들에서는 immediate origina이라고 부르는 여러 쥔들이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FOS라는 쥔입니다. 그래서 이 쥔의 프로덕트인 포스 단백질을 나중에 안티바디를 이용한 immunohistochemistry 방법으로 형광 염색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 많은 뉴런들 중에 이 어떤 뉴런들이 어, 귀여운 자극에 반응했었는지를 나중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이제 이 force immunohistochemistry 방법을 이용을 해서 목마른 쥐가 물을 마신 후에 활성화되는 뉴런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물을 굶긴 쥐에게 물을 2시간 동안 주고 뇌를 꺼내서 이 특히 PB 지역의 parabrachial nucleus 지역의 포스 발현 패턴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보시는 형광 이미지가 그 결과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이 포스를 발현하고 있는 뉴런들이고요. 여기 뭐 DL, CL, SL 뭐 이런 것들은 이 PB의 서브리전들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저희는 PB 중에서도 특히 이 dorsal lateral subnucleus의 포스 뉴런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 dorsal lateral subnucleus는 프로다이놀핀 mRNA가 집중적으로 발현이 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이 인시추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통해서 프로다이놀핀의 mRNA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앨런브레인 아틀라스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발견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설이냐면, 이 PB의 프로다이놀핀 뉴런들이 아마도 워터 인테이크 시그널의 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죠. 그래서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저희는 이 PB 프로다이놀핀 IRS 크리 낚인 마우스 라인을 도입을 했고요. 이거를 AR14 TD 토메이토 리포터 마우스와 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크리 럭스피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실험적인 스트래티지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P9 크리 마우스는 이 프로다이놀핀 쥔의 엑손들 뒤에 이 TGA 스탑 코돈 뒤에 이 IRS 크리 시퀀스 카세트를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IRS가 뭐냐면은 이 인터널 라이보솜 엔트리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mRNA가 라이보솜에 의해서 번역될 때 이 스타트 코돈 없이도 이 mRNA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라이보솜이 붙어서 번역이 개시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낚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쥐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이렇게 수정된 지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이렇게 변형된 지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포들 중에서 프로다이놀핀 이 진이 원래 발현이 되는 세포들에서만 요 지역 유전자들의 발현이 액티브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리라는 우리가 이제 넣어준 이 트랜신도 이 프로다이놀핀 뉴런에서만 프로다이놀핀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들에서만 크리도 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크리가 뭐냐면은 크리는 박테리오페이지에서 온 사이트 스페시픽한 리컴비네이즈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이 리컴비네이즈가 여러 기능을 할수록 우리가 시퀀스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 크리 리컴비네이즈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럭스피 시퀀스를 인식을 해서 붙습니다. 이제 특히 두 개의 럭스피 시퀀스를 한 쌍으로 인식을 해서 붙는데요. 이 럭스피 시퀀스 두 개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놓여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크리 엔자임이 가서 붙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시퀀스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엑세션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를 스탑해주는 시퀀스를 이렇게 앞뒤로 플랭킹하고 있는 럭스피 시퀀스를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트랜스진의 시퀀스를 넣어주면은 이 모든 세포들이 이 유전자 조각을 갖고 있더라도 크리를 동시에 발현하고 있는 세포들에서만 이 트랜스진을 발현을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크리가 있어야 이 스탑 시퀀스가 잘려 나가가지고 마침내 이 GFP가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AR14 마우스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마우스인데 이것도 역시 낚인 방법으로 로사26 로커스라는 지노면상의 위치에다가 이 CAG 프로모터, 럭스피 플랭크 스탑 시퀀스 그리고 TD 토메이터 리포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로사26는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세포에서 그 발현이 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놈상의 어떤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CAG 프로모터는 이 아래에 있는 트랜신들을 굉장히 강하게 발현시킬 수가 있는 널리 쓰이는 어떤 신데릭 프로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트랜신들이 이 주위의 모든 세포에서 또 강하게 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플락스 스탑 시퀀스가 따라 나오니까 이 크리가 없는 세포에서는 TD 토메이토 발현이 못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리가 있는 세포에서만 이 TD 토메이토가 발현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걸 형광으로 어느 세포들이 크리를 발현하고 있었던 프로다이놀핀 세포였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크리 디펜던트한 리포터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 라인의 마우스를 교배를 하면은 이 두 컨스트럭트가 모든 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G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G는 이제 프로다이놀핀이 활발히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의되는 프로다이놀핀 뉴런들에서만 TD 토메이토를 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정말 한마디로 이 프로다이놀핀 뉴런을 TD 토메이토 형광단백질로 레이블하는 그런 리포터 라인을 교배해서 얻어서 썼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가지고 똑같이 물을 이틀 동안 굶긴 쥐에게 2시간 동안 물을 자유롭게 먹게 해주고요. 이 쥐의 뇌를 꺼내서 PB 지역의 포스 발현 패턴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형광 이미지를 보시면은 물을 먹은 경우에 역시 이 녹색의 포스 뉴런들이 PBDL 지역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이 포스 녹색 뉴런들이 이 TD 토메이토 보라색으로 레이블되어 있는 이 프로다이놀핀 뉴런들하고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정량을 해보면은 거의 80%의 포스 뉴런들이 이제 프로다이놀핀 뉴런들하고 겹치고요. 거꾸로 이제 70% 이상의 프로다이놀핀 뉴런들이 또 포스하고 겹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과연 이 PB 프로다이놀핀 뉴런들이 물을 마실 때 활성화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PB 프로다이놀핀, 그리고 이 데이터는 또 이 프로다이놀핀 진을 셀타임 마커로 사용을 해서 이 물 먹을 때 활성화되는 애들, 이 플루이드 인테이크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된 PB 뉴런들을 타겟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 그런 걸 또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는 이 파이버 포토메트리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PB 프로다이놀핀 뉴런들의 이 리얼타임 액티비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irst Immunohistochemistry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기술을 가지고는 이 뉴런들의 활성화 패턴을 어느 특정한 한 시점에 대해서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된 뉴런들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쥐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파이버 포토메트리 기술을 사용하려면은 실시간으로 PB 프로토놀핀 뉴런 파푸레이션의 이 전체적인 활성 정도를 살아있는 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 GChem이라는 단백질이 이 PB 프로토놀핀 뉴런들에 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GFP처럼 형광을 띠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GFP를 엔지니어링해서 만든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뉴런이 활성화돼서 칼슘 농도가 증가가 하면은 세포 안에서 이것이 GChem 단백질 안에 있는 이 칼모조딘 모이티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서 이 GFP 분자가 말하자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전기적인 활성을 빛으로 바꿔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발현시키냐면은 이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뺐군요. AAV라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뉴런을 감염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 피다인 프로다이놀핀 크리 마우스의 PB 지역에다가 이 주사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크리 디펜던트하게 GChem을 발현시킬 수가 있는 AAV 벡터, AAV 바이러스 벡터들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B 프로다이놀핀 뉴런들의 선택적으로 이 GChem이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또 전달하고 읽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마우스의 뇌 안에 PB에다가 광섬유를 수술적으로 삽입을 한 후에 이제 파란 빛을 전달을 하면은 GChem 모레큘을 엑사이테이션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에미션 돼서 나오는 그린 라이트를 포토 디텍터로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생긴 장비를 이용을 해서 GChem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를 검출을 하고 증폭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이런 트레이스를 얻게 되는 거죠. 이 트레이스는 이 광섬유 끝에서 보이는 PB 프로다놀핀 뉴런 집단의 이 벌크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개별 뉴런들의 액티비티를 싱글셀 레벨에서 이미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 뉴런의 벌크 액티비티를 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표적을 했던 이 PB 프로다놀핀 뉴런 집단의 벌크 액티비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김정우 학생 뭐 죄송하다고 썼네요. 뭐 죄송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실험 결과를 보자면요.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실험쥐가 물을 마시기 시작을 하면은 PB 프로토놀핀 뉴런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가 릭을 멈추면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example trace들을 보시면요.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릭인데요. 이 PB 프로토놀핀 뉴런들이 물을 마시는 타이밍에만 굉장히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 활성화되는 뉴런을 찾았으니 이제 다른 걸 마시거나 먹을 때도 활성화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PB 프로토놀핀 뉴런들이 물뿐만 아니라 이 염기성의 바이카보네이트 솔루션이나 리퀴드 푸드, 하이퍼토닉 세일린, 뭐 실리콘 오일 등등 이 다양한 액체를 마실 때 다 활성화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은 이 고체 하이드로젤이나 고체 사료를 먹었을 때도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서머리 플롯이고요. 이 MT바트를 리킹할 때는 이 뉴런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MT바트에 대한 반응과 비교를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경우를 별표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 반응의 세기가 다른데요. 저희는 액체를 마실 때 반응 세기가 대체로 크고 고체를 먹을 때 반응 세기가 대체로 작은 이유가 아마도 인테이크 레이트, 섭취 속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저희가 섭취 속도를 X축으로 놓고 이 PB 프로다놀핀 뉴런들의 반응 세기를 Y축으로 플롯을 해보니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PB 프로다놀핀 뉴런들은 음식물의 종류나 성분에 상관없이 액체든 고체든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응 세기가 이 섭취 속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들을 토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죠. 어떤 가설이냐면 이 PB 프로다놀핀 뉴런들은
아마도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활용을 해서 섭식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연 이 뉴런들은 이 혓바닥을 쥐의 혓바닥을 저희가 쇠막대로 살짝 눌러줬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요. 이제 구강의 식도에다가 이 쇠막대를 넣어서 식도 벽을 눌러줬을 때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풍선을 넣고 부풀렸을 때도 위를 팽창을 시켰을 때도 이제 뉴런들이 이렇게 강하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PB 프로랄린 뉴런들은 각 소화관에서 발생한 메카노센소리 시그널들을 모두 수용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위에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십이지장, 두오데넘이나 이 대장, 콜론을 부풀렸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PB 프로다놀핀 뉴런이 받는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은 이 위쪽 소화관, 그러니까 입이나 식도나 위까지의 이 upper digestive tract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되게. 이 발견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팽만감은 위에서 느끼고 영양분 흡수와 영양분으로 인한 포만감은 장에서 발생한다. 뭐 이런 발견들이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자발적으로 해서 아니면 뭐 리뷰어가 시켜서 뭐 억지로 아니면 뭐 교수가 시켜서 즐겁게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PB 프로다놀핀 뉴런들이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되는지 봤으니까 이제 이 뉴런들이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되지 않는지도 익스플로어 해본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뉴런들이 메카노 센세이션에 과연 스페시픽하게 반응을 하느냐, 맛이나 오스몰라리티를 감각하는 키모 센세이션 신호에는 혹시 반응이 없느냐, 혹은 온도를 감지하는 터모 센세이션에는 반응이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맛과 오스몰라리티의 수용액,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온도의 물을 먹여봤는데 보시다시피 반응이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나 오스몰라리티나 온도에 대한 감각은 PB 프로다놀핀 뉴런들의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편 우리가 PB 프로다놀핀 뉴런들이 소화기관에서의 메카노 센세이션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이 아닌 몸 바깥쪽을 자극할 때는 반응이 혹시 없을까 시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쥐의 등을 쓰다듬었을 때나 이제 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해 있는 이 코수염을 건드렸을 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피넛버터를 먹지는 못하고 이 시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감지를 했을 때도 반응이 없었고요. 이제 물이 입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종소리를 들려줬을 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뭐 이 뉴런들의 활성이 동물의 움직임이나 뭐 불안한 정도나 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다른 쥐하고 서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한 또 한 가지 실험은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혹시 PB 프로달핀 뉴런의 활성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이 아주 마를 때는 우리가 몸에 물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 PB 프로달핀 뉴런들이 물을 마실 때 더 크게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더 작게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PB 프로달핀 뉴런들이 쥐가 목마르거나 안 마르거나에 관계없이 이 베이스라인 액티비티 활성이 변하지가 않았고요. 각 장기에 가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세기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추정되는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 PB 프로달핀 뉴런들은 이제 고체든 액체든 성분에 관계없이 뭐든지 먹기만 하면은 그 섭식 행동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이제 소화관에서 발생하는 이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통해서 이 섭식 행동, 인제션을 모니터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실험은 하나하나의 PB 프로달핀 뉴런들을 개별적으로 관찰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전체 집단의 활성화 정도를 본 겁니다. 제가 벌크 액티비티라고 했죠. 파퓰레이션 액티비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섭식하고 먹는 거하고 이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가해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다른 성질의 자극이기 때문에
이 싱글셀 레벨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뉴런들이 활성화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통해서 인제션을 모니터링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죠? 왜냐하면 인제션대로 모니터링하는 세포가 따로 있고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은 그것대로 또 모니터링하는 세포들이 다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가 됐든 재밌긴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이 PB 프로다이내믹 뉴런들이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통해서 이 인제션을 모니터링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은 이 싱글 뉴런 수준에서 각 뉴런이 인제션과 메카니컬 스티뮬러스 둘 다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게 맞더라도 재밌는 결과긴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 투포톤 현미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뇌 깊숙이 있는 개별 PB 프로다이내믹 뉴런들의 액티비티를 관찰을 했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똑같이 이 PB 프로다이내믹 뉴런들의 이 크리디펜던트하게 GChem 단백질을 발현을 시켰는데요. 이제 파이버 포토메트리하고 다른 거는 이제 뇌에다가 광섬유를 심는 게 아니고 이 그린 렌즈라는 특수한 형태의 렌즈를 삽입을 합니다. 뇌에. 그래서 이 원기둥 모양의 렌즈를 통해서 이 뇌 심부의 이미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고정시킨 쥐를 이 투포톤 현미경의 대문 렌즈 아래로 가져오는 겁니다. 현미경 아래에다가. 그리고 이미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는 투포톤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뉴런들의 이 칼슘 이미징 영상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이지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수많은 의미 있는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되기까지 저희 연구실 이명선 학생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 비디오도 만들어줬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은 아주 핵심 결과만 보여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쥐로 하여금 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위장을 풍선으로 팽창을 시키거나 이제 입만 살짝 적셔주면서 이 개별 뉴런의 활성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뉴런이 이 세 자극 모두에 반응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플랫에서 Y축이 개별 뉴런입니다. 개별 뉴런이에요. 114개 뉴런이 있는 겁니다. 여긴 107개, 여기는 97개. 그리고 X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제 액티베이션 된 정도죠. 그래서 하늘색으로 갈수록 강하게 액티베이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을 보시면은 물을 마실 때 이미징한 이 114개 뉴런 중에 대부분이 물을 마실 때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역시 풍선으로 위를 부풀려줬을 때 이미징한 107개 뉴런 중에 대부분이 역시 풍선으로 위를 부풀려줬을 때 활성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입에 물 한 방울을 전달을 해서 입만 살짝 적셔줬을 때 이때도 역시 이미징한 97개 뉴런이 거의 다 활성화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이 세 번의 독립적인 이미징 세션에서 이제 다른 날 실험을 했으니까 이 겹쳐 놓을 수 있는 뉴런들을 겹쳐 보니까 총 52개의 뉴런들이 이제 여러 실험에 걸쳐서 같은 뉴런으로 이제 겹쳐졌는데 이제 이들 중에 대부분이 52개 중에 42개는 이 세 가지 자극에 다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위장 팽창 그리고 입만 적셔주는 자극이 세 가지 모두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결과는 이 개별 하나하나의 PB 프로달핀 뉴런들이 대부분이 입과 위에서 오는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통합하여 표상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은 뉴런이 셋 다에 반응하니까 아주 통합된 신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나 이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같은 싱글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싱글 개별 뉴런들이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통해서 섭식을 모니터링 한다라고도 이제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에 다른 결과들도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자면요. 여기서는 이제 쥐의 입으로 물이나 리퀴드 푸드를 전달을 해주면서 이제 114개 뉴런에서 이미징을 했더니 이제 또 대부분의 80개 뉴런들이 둘 다에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뉴런들의 반응 세기를 플롯해봐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뉴런이 리퀴드 푸드를 먹을 때도 강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발현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위장에 풍선을 넣고 이 부풀리면서 이 PB 프로다이내믹 뉴런들을 이미징을 해봤더니 이 총 107개 뉴런들 중에서 이 77개의 뉴런들이
200 마이크로리터, 350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500 마이크로리터로 부풀릴 때 모두 유의미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이 어떤 의미냐면은 평상시에 G가 위장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의 G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피가 한 200 정도 되고요. 350은 위가 편안하게 이제 가득 찬 정도고요. 이제 500은 위가 아주 늘어날 정도로 팽창한 뭐 그런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장의 부피를 키워줄수록 이 PB 프로달레핀 뉴런들의 이 반응하는 세기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반응하는 뉴런의 숫자도 점점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뉴런은 위장이 이제 엄청 늘어날 정도로 팽창을 하기 전에 이미 200 정도로 뭐 강하지 않은 그런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만 주어도 이제 이미 활성화가 된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 고통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뉴런은 아닐 거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에 한 방울의 물을 가해줬을 때, 그러니까 입만 살짝 적셔주니까 이 위장까지는 뭐 가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때도 PB 프로달레핀 뉴런 대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세 번의 독립적인 이미징 세션에서 겹칠 수 있는 뉴런들을 겹쳐놓고 보니 총 52개 뉴런들 중에 대부분이 이 물 마시는 것과 이 gastric distension, 풍선을 이용한 것과 이제 입만 적셔주는 반응에 모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결과는 이 개별 하나하나의 PB 프로달레핀 뉴런들 중 대부분이 이제 입과 위에서 오는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통합하여 표상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들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이용해서 섭식 행동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먼저 PB 프로달레핀 뉴런들이 이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이용해서 인제션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별 PB 프로달레핀 뉴런들이 입과 위 등등의 소화관의 여러 지역에서 오는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통합하여 표상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으로 이 PB 프로달레핀 뉴런들이 어떤 신경 회로를 통해서 소화관의 메카노센소리 시그널을 받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몸으로부터 뇌로 들어오는 이 입력 신경 회로를 밝히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저희는 레이비스 바이러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 레이비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비스 바이러스는 뉴럴 서킷을 트레이싱 하는데 이제 굉장히 널리 쓰이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들은 이 근처의 엑선 터미널들을 감염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바디가 아니라 이 엑선 끄트머리만 감염을 시켜서 이 셀바디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면은 이 바이러스를 주입한 이 지역으로 엑선 터미널들을 투사하는 이 프로젝션 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한다고. 이 프로젝트 하는 이 인풋, 입력 신경회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엑선 터미널부터 셀바디 쪽으로 신경회로를 트레이싱 하는 것을 이 레트로그레이드 트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바이러스의 지놈을 보면은 5개의 프로틴 코딩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G는 바이러스의 요 엔벨롭 이제 껍데기를 얘기하는 건데, 엔벨롭 밖에 튀어나와 있는 이 글라이코 프로틴들을 코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뉴런의 엑선 터미널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 이 G 리셉터를 통해서 이 레이비스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이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 뉴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나온 것과 같이 이 뉴런의 원래 있는 머시너리들을 하이잭해서 이 replication, transcription, translation을 거쳐서 이 더 많은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되면은 다음 뉴런을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바이러스에다가 GFP를 실어 놓으면은 이같이 바이러스를 주입한 리전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인풋을 이 GFP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이 야생형의 레이비스 바이러스는 당연히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신경과학에서는 특히 바이러스 지놈에서 G를 제거한 이 RV 델타 G 또는 G deleted rabies 바이러스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G가 없으면은 일단 바이러스를 쥐산 지역에 이 엑선 터미널을 뻗고 있는 뉴런들에는 일단 이 감염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바이러스 파티클 자체는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에서 더 이상 만들어져서 전파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놈에 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안전하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인풋을 주는 다이렉트 인풋 또는 이제 이 시냅스가 한 개 있으니까 모노시냅틱 인풋 뉴런들만을 딱 매핑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은 뭐 이 지역에 뭐 AAB를 통해서 이제 G 유전자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으로 이제 인풋을 주는 요 인풋 뉴런들의 또 걔네들의 인풋을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복잡한 신경회로를 밝혀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제 레이비스 바이러스를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이 글라이코프로틴들 이 G 대신에 NVA라고 부르는 포레인, 그러니까 글라이코프로틴을 이 NVA 껍질에 박혀 있게 막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 세포나 감염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TVA라는 NVA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A를 발현하고 있는 세포들에만 이 NVA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이 NVA로 이 껍질에 박혀 있는 이 수도 타이핑 돼 있다 그러는데 이 NVA가 껍질에 박혀 있는 얘네들은 이 TVA를 발현하고 있는 요 세포들에만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세포에 감염이 돼서 들어가더라도 이 바이러스의 지놈에는 G도 없고 NVA도 없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바이러스 파티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따라서 밖으로 나와서 다음 뉴런에 감염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G를 공급을 해주면은 이제 바이러스 파티클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TVA를 발현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특정한 뉴런들의 인풋을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방법, 이 NVA로 수도 타이핑이 되어 있는 이 레이비스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PB 프로다이널펜 뉴런들의 다이렉트 인풋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뇌 전체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인풋 리전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는 특히 소아관에서의 감각이 후뇌 지역을 통해 올라오는 그 경로를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 후뇌 지역을 특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인풋을 정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히 저희가 주목한 리전은 이 NTS하고 이 트라이제미널 뉴클러스인데요. 이제 뭐 그 이유가 뭘까요? 발표를 혹시 열심히 들었다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NTS하고 TN이라는 이 부위는 이 척수신경 579, 10번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신경을 통해서 입하고 식도하고 위에서의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 이 중에 이제 특히 PB 프로다이널핀 뉴런들도 투사하는 NTS 뉴런들도 또 투사를 하는 인풋에 대한 인풋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NTS에서 더 이상 점프를 못하고 있을 때 이 레이비스 G를 또 공급을 해주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과연 위장에서의 이제 메카노 센세이션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 모여있는 이 노도스 갱글리언이라는 곳에서 형광 표시된 뉴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PB 프로다이널핀 뉴런들과 미주신경이 NTS를 통해서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척수신경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해부학적인 연결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미주신경이 중요할 거냐, 정말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 이 위장의 팽창 신호가 뇌까지 들어올 거냐는 걸 알기 위해서 저희는 미주신경을 이렇게 절단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뒤에서 이 베이고톰이라고 하고요. 미주신경을 중간에서 잘라줬더니 그랬더니 이제 위장에 이 메카니컬 스무스를 줬을 때 PB 프로다이널핀 뉴런들이 이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는 반응이 베이고토미를 하면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반면에 척수신경을 잘랐을 때는 그 신호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죠. 따라서 이 결과는 우리가 배부를 때 위에서 느껴지는 팽만감은 척수신경이 아니라 미주신경, 이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 이 뇌까지, PB 프로다이널핀 뉴런들까지 전달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뭐 이와 같습니다. 이제 PB 프로다이널핀 뉴런들은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 둘 다를 통해서 소화관의 각 부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뇌신경 10번인 미주신경, 이 베이거스 너브가 위장에서의 신호를 PB 프로달핀 뉴런들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소화관의 팽창 신호를 받아서 이 PB 프로달핀 뉴런들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뉴런들의 기능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키모제네틱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키모제네틱 툴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는 HM3DQ라는 리셉터고요. 하나는 HM4DI라는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휴먼의 이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가져온 겁니다. 이 머스카르닉 아세틸콜린 리셉터 M3하고 M4를 엔지니어링을 해서 인공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리셉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왜 디자이너 리셉터냐면은 이 리셉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라이간드는 오로지 여기 나와 있는 이 클로자핀 N 옥사이드라는 CNO 이런 이 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의 아고니스트는 이 아세틸콜린이었는데 더 이상 아세틸콜린이 붙을 수가 없고 이 CNO라는 디자이너 드럭을 쳐줘야만은 이 리셉터, 디자이너 드럭 리셉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재밌는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M3하고 M4는 원래 GQ하고 GI에 커플되어 있는 GPCR이기 때문에 이 HM3DQ나 HM4DI를 원하는 뉴런에 발현을 시켜놓고 이 CNO를 G에 주사를 하면은 이 G의 이 복강에서부터 이 뇌까지 올라가가지고 원하는 뉴런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CNO를 뭐 물에 타서 먹여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PB 프로달핀 뉴런들을 HM3DQ를 이용을 해서 이 키모제네틱스 화학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 화학 유전학적으로 자극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밥 먹는 양이 2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물 마시는 양도 20% 수준으로 대폭 그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반대로 HM4DI를 사용을 해서 이 뉴런들을 억제시켰을 때는 밥 먹는 양이나 물 먹는 양이 늘어나서 병적인 과식, 과음 피노타입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재밌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뭐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결과를 종합을 하면은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B 프로달핀 뉴런들은 이 소화관의 이 메카노센소리 시그널들을 받아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아니지만 생략을 했지만 이 부정적이고 지속적인 식욕 억제 신호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섭식 행동의 개시를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저희 결과는 이 PB 프로다이널핀 뉴런들의 구조와 상관적 기능, 인과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밝힌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B 프로달핀 뉴런들이 다음으로 뇌에 어디로 신호를 보내서 인제션을 억제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저희는 이제 프로젝션 타겟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보시는 동영상은 PB 프로달핀 뉴런들의 EYFP를 발현시킨 뇌를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의 날실 현미경이라는 현미경 기술로 이미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PBH라는 지역으로 가는 회로가 식욕 억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쉬운 말로 논문을 요약을 하자면은 입하고 식도, 위장에서 이제 말초신경을 통해서 이 메카노센소리 시그널들이 이 뇌로 들어와서 PB 프로다이널핀 뉴런들로 전달이 되면은 요 뉴런들은 식욕 억제 신호를 만들어내서 이제 먹는 행동을 억제한다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상하부 PBH로 가는 신경회로를 통해서 아마 식욕을 억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근거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제가 뭐 신문 기사 같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뭐 우리말로 쉽게 설명된 기사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된 내용 없이 아주 수준 높은 기사를 내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이 또 기자님께서 되게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은 잘 써주셨는데 이 뉴스의 데스크에서 제목을 멋대로 뽑아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죠. 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껌 얘기로 제목을 썼습니다. 껌만 씹어도 배부른 이유를 찾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학생 손에 이제 쥐 대신 이렇게 껌이 놓여 있죠.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네이버 메인에도 기사 제목은, 나왔는데, 괜찮은데, 이제 사진이 막 껌 씹는 사진이 올라오고요. 재밌었죠. 이제 댓글도 보면은 뭐 자기는 껌을 씹으면 더 배가 고프다는 둥. 저희 그 화학부의 동료 교수님들 중에 금연껌을 하루 종일 씹으시는 분이 계신데, 왜 자기는 껌을 하루 종일 씹고 있는데 왜 하루 종일 배가 고플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재밌었죠. 하여튼 마무리를 짓자면 저희는 앞으로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 물리적 포만감 현상의 신경과학을 총체적으로 규명을 하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던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 우리는 배부를 때 이를 어떻게 감지하여 밥 먹는 것을 멈추는가? 우리의 뇌는 감각 정보를 어떻게 동기로 변환시키는가? 그리고 물리적 감각을 이용하여 이 비만을 비롯한 대사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루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들 분야의 해답을 제시하여 이 생리학과 해부학, 기초 및 임상신경과학 분야에 큰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도 이런 연구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비만이나 이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치료를 위해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술들의 원리를 밝히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는 채로 임상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위우회술은 이제 위장을 좀 절제를 해가지고 이 위장의 일부와 십이지장을 바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astric balloon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둘은 대표적으로 이 물리적 포만감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시술인데 그 기전이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미주신경 자극술, vagus nerve stimulation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째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을 해가지고 이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뉴런들의 이 트랜스크립톰을 분석을 해서 이 어떤 드럭 타겟을 찾으면은 섭식 조절 약물 개발에 기반이 되는 어떤 새로운 분자 표적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유기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뭐 어떤 약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이 비만 환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섭식 조절은 이 화학적 신호하고 물리적 신호가 통합되어 발생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포만감을 매개하는 신경 회로가 지난 3년간 셀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14편 이상의 논문이 실려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물리적 포만감의 신경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미진하죠. 그래서 최근에 신경의 소화관 말단에서 몇몇 뉴런 집단이 발견됐을 뿐, 그 원리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포착을 해서 뇌 안에서 이 물리적 포만감 신경 집단을 세계 최초로 찾는 뭐 연구를 수행을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잘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과정을 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성과 내는 모습들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제 어지간한 스탠포드나 MIT에 있는 연구실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을 받고 또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늘 제가 감사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항상성과 감정의 신경회로망이라는 주제 안에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상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하자면은 내년 1학기에 제가 신경화학 수업을 할 건데요. 화학부 대학원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쉽게 가르치고요. 완전히 이제 미국 같으면은 학부 1학년 때 배울 만한 뭐 뉴로사이언스 완전히 베이직이고요. 뭐 대학원 과목이니까 학점도 굉장히 잘 드리고요. 이제 강의 내용은 베이직 뉴로사이언스와 뭐 케미컬스, 펩타이드, 시스템스 뉴로사이언스, 뭐 서킷 등등 뭐 아주 폭넓게 다룹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뭐 지금 편하게 하시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퇴장하셔도 됩니다. 뭐 나중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